안녕하세요. 바람이입니다. 오늘도 오미오의 소설집 공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름달을 가진 할머니 읽다가 멈췄는데요.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손자들을 선동한 모든 증거를 취합해서 아동 정서적 학대 고소를 진행한 것은 1년 전이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만 와달라는 통보를 받은 서 선생은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할머니의 나쁜 양육 방식으로 인해 아이들의 정서가 매우 불안정하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 일로 인해 나는 손자들에 이어 아들로부터도 잘못된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이 나였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서 선생 새 치여로 인해 내가 평생에 걸쳐 일군 성곽이 붕괴된 것은 물론이고 가족사에서 일어난 모든 비극의 원인이 나였다는 것을 시인하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 그대로 가만히 있었더라면 아들의 무능력과 이혼, 그리고 사업 실패, 손자들의 대인 기피증과 조현병 초기 증상 문제까지 집안에서 일어난 모든 비극에 대한 근본 원인이 나의 잘못된 양육과 훈육 방식, 지나친 결벽증 등에 따른 것이었다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최악의 경우는 정신병원이나 철장 속에 갇히는 식으로 마녀 사냥을 당할 수도 있었다. 생각만 해도 섬뜩한 일이 아닌가. 서 선생과의 법정 싸움은 그래서 시작됐다. 그런 거로 이 싸움은 나에게 있어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 생존 그 자체가 걸린 문제이기도 했다. 아이고 내 기준님, 성정이 지나치게 강직하니 자식이고 손자고 기준님 손바닥 안에서 놀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달이 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제분도 손자님들도 내 기준님 프레임 안에서만 묶어놓고 판단하지는 않으셨는지, 사소한 의사 결정권이라도 준 적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저 무당의 입을 찢어버리고 저 무당이 입은 비꼬은 하얀 모시 한복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치솟는다. 내가 아니었다면 아들은 반듯하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관계적 향방이나 낯선 환경에서의 부적응 문제를 겪어왔던 아들을 위해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부터 시작해 아들이 나쁜 일을 겪지 않도록 백그라운드 역할을 든든히 해주었다. 그뿐인가. 사시사철 몸에 좋은 보약을 찾아 먹이고 건강에 좋은 것만 섭취할 수 있도록 음식도 철저하게 가려 먹였다. 의복은 말할 것도 없다. 또래 아이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도록 트렌드에 맞는 브랜드로만 갖춰 입혔다.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아들이 있는 것이다. 나의 살뜰한 보살핌이 아니었다면 아들은 학교 생활 내내 왕따나 찐따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결혼을 서두른 것도 그 때문이었다. 심약한 심성 탓에 늘 말없이 만화책 그림만 베기고 있는 남자를 믿고 어떤 골빈 여자가 시집을 오겠는가. 알게 모르게 이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마당발 중매 전문가를 통해 점찍은 며느리와 혼인을 시키기까지의 과정까지 얘기하면 모두 놀랄 것이다. 007 작전을 능가하는 면밀한 시나리오와 철두철미한 수행력으로 아들의 결혼 문제까지 해결했다. 내가 아니었다면 아들은 지금까지도 모태솔로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지금은 살짝 후회한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며느리가 조울증이 있었고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니 결국 공황장애까지 와 이명 등 정신장애가 심해졌기 때문이었다. 결국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러 이혼을 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지만 어쨌거나 장가를 일찌감치 보낸 덕에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둘씩이나 본 것 아닌가.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 그래서 땅이 언제 나가는지나 말해주시오. 더 말을 이어나갔다가는 저 무당 본세로 봐서
무슨 헛소리를 할지 몰라 나는 무당의 말을 딱 자르고 정색을 하고 말했다. 표정을 굳히고 목소리를 이 정도 내리깔면 웬만한 무당이었으면 벌써 기에 눌려 어버버 당황했을 만도 한데 이 무당은 내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니면 못 들은 채 하는 것인지 미동도 없다. 그리고는 내내 물에 띄어놓은 내 사주를 적은 종이만을 빤히 내려다볼 뿐이다. 그러니 무당의 기색을 무한하게 살피다가 결국은 무당의 시선을 따라 나 또한 도자기 속에 담긴 물의 움직임을 들여다보는 신세가 되고 만다. 네, 기준님 보이시죠? 종이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바닥 쪽으로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댁 대주님 저승길도 마다하고 빌었건만 에고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조상님들 모두가 돌아 앉았다고 가슴을 치며 원통해 하십니다. 쯧쯧 산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나 무서운 겁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쳐도 유분수지 이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그럼에도 등골이 오싹해지고 머리칼이 곤두서는 것은 또 왜인지 어디선가 싸늘한 바람까지 불어와 양보를 훑고 지나가는 것도 같은 것이다. 오늘 제가 여기에 찾아온 이유는 땅이 언제 나갈지를 여쭙기 위함입니다. 혹여 운수가 안 좋은 것이라면 방책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함인데 저 좋다는 소리만 들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와는 인연이 안 되는 것 같으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온몸에 매달린 털이란 털은 다 곤두서는 것만 같은 느낌과 뒤이어 밀어닥친 두려움으로 나름 격식을 차려 서둘러 인사를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선다. 그런데 눈이 하얗게 뒤집혀진 무당이 벌떡 일어나더니 두 팔을 앞으로 뻗어 억세게 내 어깨를 잡아 누른다. 엄청난 압력을 느낌과 동시에 풀썩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만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황하기도 했지만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소리를 치는데 무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다소곳하게 앉아 무심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본다. 나도 어이가 없어 무당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무당의 얼굴이 점점 남편의 얼굴, 아니 남편의 표정으로 변해간다. 아들 하나 망쳤으면 그만해라. 어린 손자들까지 똑같이 만들래? 서교사는 내가 조상님 전에 빌고 빌어 모신 인연이다. 충분히 성숙되어야 받을 수 있는 공덕업장을 조상님들 수구하여 천상에 고하고 간신히 땡겨받은 인연이라고. 그토록 어렵게 받은 인연까지 끝끝내 자네 손으로 찢고 마침내 끊어내버려야 속이 후련하겠는가. 후에 조상님 얼굴을 어찌 보려고 그러는 겐가. 그만함 됐어. 이제 그만 손바닥을 펴. 평생을 걸쳐 그토록 쥐겠다고 애를 써서 지금 자네가 쥐고 있는 것이 뭔가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펴. 그래야 살아. 모두가. 엄마야 세상에. 나는 어느새 남편의 손에 내 손을 잡힌 채로 고개를 주걱거리며 울먹이고 있다. 그러다가 또 그것이 남편의 손이 아니고 무당의 손이라는 것도 깨닫는다. 그리고 나서도 나는 무당의 손을 부여잡고 계속 울었다. 그냥 울음이 훅 터져 나오더니 쉬지 않고 눈물이 쏟아졌다. 어려서부터 울지 않는 아이로 유명했던 내가 무당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 숨을 꺽꺽거리며 운다.
평생 울 울음을 다 울어보겠다는 것처럼 다 울고 나서야 나는 무당의 손을 놓아주었다. 부동산에서 땅을 사겠다는 법인체가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매매 절차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아들이 공장을 정리하고 택배 회사에 입사한 것은 3달 후였다. 서 선생은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한 후에도 나의 부탁대로 아이들의 학습 지도를 다시 맡아주었다. 수업료를 더 주지는 못하지만 학습 지도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정서 지도에 더 신경을 써주십사. 늙은이 주책 같은 염치 없는 부탁에도 서 선생은 나의 손을 잡고 입술을 일자로 물고 눈으로 말해주었다. 알았다고, 걱정 말라고, 그리고 고맙다고. 손자들도 끼니 때마다 뭐가 먹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나에게 자주 웃어주었다. 가끔은 쑥스럽게 와서 안기기도 했다. 나는 차츰 요가와 명상센터에 다니면서 꼴값을 떨기보다는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을 더 기다리고 있었다. 가끔은 택배 일을 끝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는 아들을 위해 아들이 좋아하는 설레임 아이스크림을 사서 손으로 살짝 녹여놓기도 했다. 살짝 녹은 그 아이스크림은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었다. 둥근 보름달이 두둥 떠올라 있는 날도 있었다. 나는 그때마다 두 손바닥을 펴서 보름달을 손바닥 위에 받쳐놓곤 했다. 꽃잎처럼 펼쳐진 양 손바닥 위로 받쳐진 보름달은 그때마다 더 풍성하고 더 환하게 빛났다. 감사합니다.